자, 이제 저 금속 마찰을 해줬으면은 이걸 또 한번 구워야 되겠죠. 그래야만 부드럽게 꺾을 수가 있으니까. 아이고. 자, 이 불을 끄면은 과히 좋지는 않은데 잘 보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화면을 크게 할까? 예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V자로 해서 팠잖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 풀림이 돼서 이 그 잘려 있는 부분, 그 파낸 부분이 자칫하면은 이게 열을 먹어서 이 무게 때문에 이 뒤로 축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를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달궈졌다 싶으면은 요렇게 살짝 잡아야 됩니다. 이 밑에 것만 왼쪽 손에 있는 핀셋만 꼭 잡아주고,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제일 위쪽만 하면 돼요.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열풀림을 합니다.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부러지지 않고 잘 꺾입니다.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물에 식혀주고, 다시 또 닦고, 닦을 때도 가능하면 조금 조심해서, 그 줌을 했더만은 좀 그러네. 자, 요래 살짝 엄지손으로 해서 살짝만 눌러서 이렇게 당겨줍니다. 당겨주고요. 그다음 또 불 켜야지. 이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. 자, 이거를 꺾을 때 손으로 그냥 꺾어도 돼요. 열 풀림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무처럼 좀 말랑하게 잘 꺾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얇게 붙어 있어도 충분히 안 떨어지고 접혀요. 그리고 원래는 여기를 이 두께에 관계되는 거 조금 짧게 잘라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말리면서 이 그 단면 잘려 있는 부분, 이 단면이 여기 위에 이렇게 얹혀지게 돼요. 그러면은 이 두께에 대한 부분이 사각으로 되면서, 이 두께가 1.2mm라고 했죠. 두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르지 않고 똑같이 그 치수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올라타서 이 두께만큼 길이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잘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 사각 난집 이거를 엄청 오랜만에 하거든요. 그래서 세공 연장 다루고 작업하는 거는 반복적인 연습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은 어떤 물건이나 모양을 해주고 이런 치수 개념의 제품 작업은 계산이 꼭 필요합니다. 수학적인 부분.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본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분들이 핸드메이드 손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더 고수냐 이런 걸 따지자면은
주얼리 장신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착용을 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아름답고 이쁜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손일 기사들이, 손일 작업자들이 훨씬 고수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단연간 오랜 시간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, 어떤 때는 저렇게, 그 테크닉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훨씬 주얼리 쪽에 그 이쁜 디자인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납니다. 근데 도면을 갖고 어떤 대량 제품을 위한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 치수나 이런 게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뛰어나요.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나서 그 다음에 꺾는데, 이거는 손으로 제껴줘도 돼요. 근데 재료가 너무 얇다 이러면은 이 핀셋으로 이 부분을 잡고 요렇게 이 손가락은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꺾어줘도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고 두껍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에 대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래 해서 꺾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접을 때는 이런 거를 잘 이용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은 불편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뒤쪽을 지지해 주기보다는 요 앞부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접힙니다. 접히고 90도가 조금 안 될 때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접습니다. 보이나요? 잘 안 보이죠? 이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눈이 거의 자와 같습니다.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제 손 위치나 동작이 조금 한데요. 이렇게 확실하게 뒤쪽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꼭 잘려 있는 부분, 접는 부분 이쪽을 그 지지해줘 잡고 이거를 눌러준다고 하기보다는 핀셋으로 제끼고 이거는 밀려 나가지 않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. 요렇게 해서 잘 보이나요? 90도가 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 꼭 잡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을 받쳐주는 게 아닌 요 그 홈파낸 부분 요 앞에 받쳐주고 요렇게 접습니다. 그럼 90도 이래 되죠. 그 다음에 제가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까 지게 잘라냈다 그랬잖아요. 잘라냈는데 이거를 이 두께가 1.3 이랬는데 1.3까지는 안 잘랐어요. 1.2만 잘랐거든요. 자,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해서 1.2만 잘랐는데 왜 1.2만 잘랐느냐? 이 홈을 파내면서 0.2 내지 0.3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조금 덜 잘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치수나 그런저런 부분에서도 조금 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여지도 있어요. 그래서 고개는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았습니다. 말았는데 이게 이빨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딱 맞게는 안 왔죠. 이게 갈아낼 때 약간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또 돌려서 당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당길 때
주의를 하고요. 그래서 당길 때 주의를 하고, 당겨봐야 했다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. 이게 이제 접고 이러면 또 텐션이 조금 생긴 겁니다. 이럴 때는 불로 좀 구워줘도 되고, 아니면 조금 더 지나쳐 와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, 자, 맞아졌죠? 됐나요? 이렇게 하고, 일단 여기에서 하나하나 떼워서 접는 건 아닙니다. 시간, 다 접어두고,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자른 그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요.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. 안 자르는 게 좋을 뻔 했네요. 짧네요. 확실히 짧습니다. 가만있어요. 그걸 안 잘랐어야 되나? 긴가민가 합니다. 저는 뭐 제가 좀 잘못해도 과감 없이 그냥 보여드립니다. 그거는 제가 이 사각난집을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. 자, 요리 됐으면은, 일단 사각이 됐다 싶으면은 여기 먼저 떼워주는 게 좋은데, 떼워서 사각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.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제 1.2mm 두께인데 1mm 정도 잘랐다 이랬잖아요. 잘랐는데 안 자르는 게 맞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래 이 사각을 작업을 안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,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오랜만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 기억이 소록소록 살아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짧은 만큼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떼우겠죠. 살짝 해주고, 진짜였네. 안 잘라주는 게 좋았네. 자, 요렇게 집어넣고 여기를 떼울 거예요. 떼우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, 보이나요?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많이 바깥으로 삐져 나가잖아요.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, 나중에 땜을 할 때 어디 갔어? 이 핀셋을 요렇게 딱 넣어줍니다. 핀셋을 넣어서 이 안에 그 안쪽 면, 이 핀셋이 바깥으로 더 넘어 나가지 않게끔,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핀셋으로 이렇게 딱 해주고, 그 다음에 끼워 넣어서 떼워줍니다.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뭐 깎고 뭐 이거저거 할 거 별로 없습니다.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크게 작업해 줄 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. 댐 작업하기 전에 또 꺼내야 되겠네요.